안녕하세요. 영상의학교실 박미숙입니다. 저는 CDP 2023에서 학술 심화 과정에 대한 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CDP 2023 학술 심화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DP 2023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전에 강의가 4학기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를 3학기로 줄이고 대신에 3학년 2학기 과정의 학술 심화 과정을 온전히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건데 실제로 연세의대의 학생 연구 관련 교육은 올해 딱 시작된 2023에서 딱 시작된 건 아니고 CDP 2013에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것을 보면 의학연구 입문, 연구 멘토링, 심화 연구 멘토링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돼서 연구 심화 과정이 있었고 특성화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제와 논문 편찬까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과까지 더 연장을 시키면 사실 예과 때 통계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연구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논문 작성의 실제 그리고 실험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CDP 2013 과정에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보면 논문의 숫자가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력의 향상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로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고자 CDP 2023에서는 과정을 조금 변화를 시켰습니다. 우선은 의학연구 입문과 연구 멘토링 과정이 이전에는 1학년 학기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의학과 1학년 과정이 굉장히 학업에 대한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학년 1학기부터 일단 연구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자 의학연구 입문을 2학년 1학기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 멘토링 2학년 2학기, 심화 연구 멘토링 3학년 1학기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심화 연구 멘토링이 선택이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필수로 됐고 그 학술 심화 과정의 연구 집중 과정은 필수로 12학점에 굉장히 많은 학점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의과학자로서의 연구 능력을 함양을 시키면서 실제 연구를 해보고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3학년 2학기 학술 심화 과정에 대한 것만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 과정은 사실은 2개의 커다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이 선택 심화 과정은 소그룹 강의 내지는 실습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2주씩 6과목 총 12주 동안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 집중 과정인데 이 선택 심화 과정이 강의가 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 그 자유로운 활용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 연구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연구 집중은 1:1 교수님과의 그 멘토 멘티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지도를 받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내는 총 12주 동안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YMSC 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임종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의학 실습이 2주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인문사회의학 실습은 팀별 프로젝트로 주로 수행을 하고 총 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택 심화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이제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설 분야가 그래서 연구 분야를 저희가 중점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의학 일반이라든가 인문사회의학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리즈닝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과목당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2주간 총 8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한 기간당 2주 총 6기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학생들은 1에서 6기간 동안 기간별로 한 과목씩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수강 과목은 6개가 되겠는데, 그런데 한 기간에 병렬형으로 2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과목, 12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지 연구 분야의 과목을 3개 이상 필수로 수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과목 학점은 과목당 0.5학점 6과목을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총 3학점이 수강이 되고, 소그룹 단위로, 즉 5명에서 20명 단위로 개설을 해서 주로 소그룹 강의와 실습, 그리고 수강 신청을 통해서 이수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선택 심화 과정은 연구 분야는 학술심화과정위원회에서 맡게 있게 되겠고, 의학 일반 분야는 기본의학과정, 인문사회의학은 인문사회의학위원회, 프리클리니컬 리즈닝은 임상초론위원회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이 선택 심화 과정과 병렬로 연구 집중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 집중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지도 교수님과 한 학기 동안 연구 실험 결과물 도출 발표 마무리 이런 과정을, 사실 저희가 의과대학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조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따로 시간을 들여서 12주 동안 12학점으로 필수 과목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언어 패스, 넌 패스로 성적은 매기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2학년 2학기부터 연구 멘토링을 시작을 하는데, 이 2학년 2학기 연구 멘토링과 3학년 1학기 심화 연구 멘토링, 그리고 3학년 2학기 연구 집중 과정이 가능하면 같은 동일한 교수님의 과 동일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쭉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거는 연구라는 게 이렇게 아주 단기간에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 1년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좀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의 연구 주제를 끝 마무리까지 쭉 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서 연속성을 권고를 하고, 단지 학생 내지는 주제에 따라서 일찍 그 연구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은 중간에 학기가 바뀔 때마다 그 지도 교수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가 어떤 연구냐에 따라서,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좀 다르게 되는데, 크다랗게 나누면 관찰 연구와 중재 실험 연구로 좀 커다란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를 하는 학생이 있겠고, 중재 실험 연구를 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관찰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처음에 2학년 2학기 때 연구 멘토링 시기에는 우선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검색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검색을 하면서 참고 문헌을 아주 광범위하게 리뷰를 해서 2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심도 있게 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연구 계획서를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구 계획서를 결과물로 제출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다음 학기 심화 연구 멘토링으로 들어가면 이 작성된 연구 계획서를 조금 모디파이해서 IRB에 보통 제출을 하고 그 IRB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과, 이 과정에서 이제 IRB 승인이 떨어지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심화 연구 멘토링의 그 필수 결과물 제출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3학년 2학기 연구 집중 과정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결과 분석이 이때는 이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 분석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화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논문을 광범위하게 다시 리뷰를 하면서 매뉴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우리 연구가 어떤 것이 그 새로운 결과를 도출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의학에는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발표를 하고 최종 결과물로는 YMJ 형식의 매뉴스크립트까지 보고를 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는 학생들은 논문을 어디 이렇게 저널에 발표를 하고 그 게재도 하고 이런 과정까지 쭉 거칠 것을 권장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실험 연구는 사실 처음에 연구 멘토링 과정에 연구 계획서를 쓰는 것까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에 들어가서 실험을 할 때는 이 관찰 연구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찰 연구하고는 다른 어떤 결과물 제출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다 확정이 된 게 아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중재 실험 연구는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물 제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플렉서블한 그런 제시를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학생들의 연구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거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일단 자기주도적인 탐구 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학생이 됐건 전공의가 됐건 교수가 됐건 정말 이렇게 지식의 깊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깊이 있게 어떤 것을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얕은 지식이 너무나 광범위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학자로서의 미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연구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의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연구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무수한 논문들을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의 프랙티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 연구가 정말 보고 있는 논문이 얼마만큼 진짜 에비던스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학회에 발표를 해보고 논문을 출간을 해보고 이러면 연구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정까지 여기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훌륭한 의과학자, 의사는 누구나 다 과학적인 그런 과학자로서의 그 소양까지도 같이 갖출 수 있는 이런 의과학자 양성이 저희 학생 연구 과정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나 저의 이 발표를 보시고 의문이 나는 점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